안녕하세요. 큰맘 먹고 도장을 딱 찍은 계약이 어느 날 갑자기 없던 일이 되어버린다면 정말 눈앞이 캄캄하겠죠. 내가 이미 낸 돈, 내가 쏟아부은 노력은 과연 어디까지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요, 바로 이런 황당하고 억울한 상황에서 내 돈과 노력을 지키는 법, 실제 법원 판례를 가지고 제가 속 시원하게 알려드릴게요. 상상만 해도 아찔한데요. 여기 실제로 그런 일을 겪은 두 사람이 있습니다. 평생 모은 돈으로 땅을 사려던 철수 씨, 그리고 정말 열심히 인테리어 공사를 마친 영희 씨. 두 사람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지금부터 한번 들어보시죠. 먼저 철수 씨 이야기입니다. 내 집 마련의 꿈에 부풀어서 땅 매매 계약을 하고 대리인이라는 사람한테 계약금까지 보냈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대리인이 땅 주인 허락도 없이 혼자 서류를 꾸민 가짜였던 거예요. 한마디로 사기였던 거죠. 계약은 당연히 무효가 됐는데, 아니 그럼 내가 보낸 이 소중한 계약금, 땅 주인한테 달라고 할 수 있는 걸까요? 다음은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는 영희 씨입니다. 지하상가 세입자한테 의뢰를 받아서 정말 낡았던 점포를 완전히 새 것처럼 만들어줬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공사가 끝나자마자 세입자가 야반도주를 해버린 거예요. 공사비는 한 푼도 못 받았고요. 영희 씨는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아니 내 공사 덕분에 이 건물이 좋아졌으니까 건물주한테 공사비를 받아야겠다. 와, 정말 억울하겠죠? 영희 씨 생각대로 건물주한테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자, 철수 씨와 영희 씨 두 사람의 사연은 겉보기엔 좀 달라 보이지만 법적으로는 사실 같은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바로 계약이 없던 일이 됐을 때 이미 오고 간 돈이나 노력의 가치를 어떻게 정산해야 하는가, 바로 이 문제입니다. 벌써부터 머리가 좀 아파오죠? 괜찮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파고들어보죠. 우리 법은요, 이런 억울하고 복잡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제도를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부당이득 반환입니다. 말이 조금 어렵죠? 제가 쉽게 풀어드릴게요. 한마디로 정당한 이유 없이 얻은 이익은 원래 주인한테 돌려줘라, 이겁니다. 계약이라는 정당한 원인이 사라져버렸으니까 그 계약 때문에 오고 갔던 것들을 공평하게 다시 원상복구시키는 거죠. 일종의 리셋 버튼이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네, 원칙은 알겠습니다. 이유 없이 얻은 이익은 돌려준다. 근데 실제 상황은 훨씬 복잡하잖아요. 돈을 받은 사람이 여럿이거나 내 노력이 이미 건물 같은 물건에 합쳐져 버렸을 땐 도대체 누구한테 얼마를 돌려달라고 해야 할까요? 이제부터 실제 법원 판결을 보면서 그 정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실제 판례 세 가지를 딱딱 짚어보면서 이 복잡한 상황에서 법원이 공평함이라는 균형을 어떻게 찾아가는지 그 과정을 생생하게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철수 씨의 사건부터 볼게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뭐냐면요. 법원은 계약서에 도장에 찍힌 사람이 누구냐, 이런 형식적인 걸 따지지 않았어요.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본질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실제로 자기 주머니에 넣은 사람이 대체 누구야? 바로 이 질문이 판결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이겁니다. 대법원은 땅 주인이 그 계약금을 구경도 못하고 가짜 대리인이 중간에서 가로챘다면 땅 주인은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이 전혀 없으니 돈을 돌려줄 의무도 없다고 본 거죠. 부당이득을 반환할 책임은 실질적으로 이득을 본 사람, 즉 사기꾼인 가짜 대리인에게 있다는 아주 명확한 판결이었습니다. 그럼 이번엔 영희 씨 사건으로 가볼까요? 영희 씨가 시공한 타일이나 벽지 같은 건 건물에서 쉽게 떼어낼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딱 붙어버린 걸 법에서는 부합이라고 하는데요. 이 경우에는 법원이 또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건물주가 시켜서 한 공사는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건물 가치가 올라가서 이득 본 거 아니야? 법원의 판단은 이랬습니다. 건물주가 직접 공사를 시킨 건 아니지만 영희 씨의 노력 덕분에 건물 가치가 올라간 이득을 분명히 얻었다는 거죠. 따라서 그 이득, 즉 현재 남아있는 가치만큼은 영희 씨에게 돌려주는 게 공평하다고 본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영희 씨가 쓴 공사비 전부가 아니라 딱 건물의 가치가 올라간 만큼만 돌려주라는 아주 합리적인 결론이죠. 하지만 이 부당이득 반환이라는 리셋 버튼이 만능은 아닙니다. 여기엔 아주 중요한 한계가 있어요. 만약에 계약 자체가 처음부터 법을 어긴 불법적인 거였다면 어떨까요? 의사 자격증도 없는 사람이 병원 동업 계약을 맺었던 실제 사건을 통해서
그 한계를 알아보겠습니다. 이런 경우에 법원의 태도는 아주 단호합니다. 의료법을 위반한 이런 계약은 사회 질서에 어긋나는 행위라서 그냥 무효예요. 그러니까 계약이 무효라고 해서 내가 투자한 돈 돌려줘 라거나 약속했던 수익금 내놔 라고 소송을 걸어도 법원은 절대 도와주지 않습니다. 왜냐? 불법을 저지른 사람의 이익까지 법이 보호해 줄 수는 없다는 대원칙을 명확하게 보여준 거죠. 자, 지금까지 살펴본 판결들이 다 제각각인 것 같지만 사실 이 모든 걸 꿰뚫는 하나의 거대한 원칙이 있습니다. 바로 공평의 원칙입니다. 법원은 바로 이 원칙에 따라서 누가 억울한 손해를 받고 누가 부당한 이익을 얻었는지 그 균형을 맞추려고 하는 겁니다. 법원의 공평 기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첫째, 서류가 아니라 실제로 돈이나 이익을 챙긴 실질적 이득을 본 사람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둘째, 영희 씨 사례처럼 착한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모든 손해를 뒤집어 쓰는 불공평한 상황을 막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애초에 법을 어긴 불법적인 약속은 보호해주지 않는다는 선을 확실하게 긋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제일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런 복잡하고 골치 아픈 법적 분쟁에 휘말리지 않으려면 우리는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 사례들을 통해서 내 소중한 돈과 노력을 지킬 수 있는 4가지 필수 체크리스트를 정리드릴게요.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이 4가지는 꼭 기억해 두세요. 첫째, 대리인이랑 계약할 땐 서류만 믿지 말고 진짜 주인하고 꼭 직접 통화를 해봐야 합니다. 철수 씨처럼 당하지 않으려면요. 둘째, 돈은 반드시 계약서에 적힌 당사자 명의의 계좌로만 보내세요. 이것만 지켜도 사기 위험이 확 줄어듭니다. 셋째, 영희 씨처럼 남의 건물에 큰 공사를 할 때는 번거롭더라도 건물주 동의서를 꼭 받아두세요. 마지막으로 자격증 대여 같은 불법적인 계약은 아예 쳐다보지도 마세요. 법은 절대 도와주지 않으니까요. 계약이라는 건 우리를 지켜주는 약속이지만 아는 만큼만 보입니다. 잘못된 계약은 언제든 나를 공격하는 무기가 될 수도 있거든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 든든한 방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계약서는 안전한가요?